선조실 51권 선조 27년 5월 15일 임진 첫 번째 기사 1594년 명만령 22년 전라감사 이정압이 치계하기를 도내에 도적이 일어나 간혹 수백 명씩 작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나주, 남평, 남원, 광주, 임실, 전주, 김제, 부안, 고부, 태인, 흥덕, 정읍, 고산, 여산, 금산 등의 지역이 더욱 심하여 대낮에도 사람을 협박하여 약탈하면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포되어 갇힌 자가 옥에 가득 찼고 형장을 받아 죽는 자가 뒤를 잇고 있는데도 도둑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이 도둑들은 전쟁이 일어난 3년 동안 번거롭고 무거운 부역으로 가업이 판당되어 부모와 처자를 보존해 갈 방도가 없어 그만 양심을 상실하여 도적으로 변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 힘드는 부욕을 늦춰주고 계과 천선할 길을 열어준다면 한순간에 사나운 백성을 순진한 백성으로 전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변사 이 일은 군관 신수팽을 조포장으로 정하여 연록을 순행하면서 자신의 늙고 병들어 겁에 질린 나머지 군사로 자신을 옹이하기에 급급한 채 옷과 돌을 가리지 않고 많이 잡아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심이 시끄럽고 반란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고 있으니 신은 정미와 황건의 변이 오늘날에 다시 일어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바야흐로 수령과 상의해서 각기 그 마을의 향명을 결성하고 그 중에서 인망이 두터운 자를 추대하여 영장으로 삼고 인리와 약속하여 차자를 구제하도록 하되 군대를 반으로 나누어 농사도 짓고 보초도 쓰게 하며 만약 마음을 고쳐 계가 천선하는 자가 있으면 전범의 죄가가 있다 하더라도 우선 나누어 놔두고 논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으로 효유하여 도적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독부 유정을 말한다. 대군이 남원으로 이주해 있는데 이들을 지대할 산료 등의 일에 있어서도 조금도 다른 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 좌우도 장사들의 식량도 전과 같이 독책하여 운송함으로 물력이 탕갈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세상으로도 지탱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신이 오가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영남 지방이 적에게 함몰되긴 했지만 가을에 심은 밀과 보리가 매우 잘 여물었고 심어놓은 잡곡들도 모두 무성하게 잘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대체로 이 도가 정력을 감면받음으로써 밀력이 조금 펴졌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농사에 전력할 수 있었던 소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전쟁을 할 때에는 오디를 먹기도 하고 부들속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니 어찌 꼭 곡식으로 배를 채운 다음에야 전쟁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영남 의도에 유주하고 있는 장사들은 본도에서 전과 같이 연속하여 괴양하더라도 좌도는 그 도와 강원 충청도 등에서 편이한 대로 양식을 공급하도록 한다면 본도의 밀력이 일본이나마 펴질 것이며 따라서 도적을 지식시키는 계책이 된다고 봅니다. 하니 상이 비변사에 복귀하라고 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쟁이 일어난 지 3년 동안 번거롭고 무거운 부역 때문에 백성들이 모여 도적이 되었는데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도적을 지식시키는 계책은 오직 안집과 무마에 있는 것이지 잡아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니 이 정함의 장계 내용이 합당하다고 할 만합니다. 지금 이 일이 신수팽을 정송하여 옥석을 분간하지 않고 많이 체포하는 것만을 힘쓰고 있다고 하니 그 계책은 잘못된 것입니다. 괴수만을 잡아 죽이고 나머지 무리는 돌려보내어 생업에 복귀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이 일에게 임은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남 장사들의 양식은 중국군이 나온 뒤로는 현재 한 섬의 양식도 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도에는 전라도에서 운반해 오고 조화도는 본도와 충청도 강원도에서 거두어 운반해서
먹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러나 천리 밖의 일을 멀리서 헤아리기는 어려우니 도 원수에게 이문하여 상냥해서 계문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16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주와 이정 윤두수의 비밀 차자를 읽게 하니 두수가 세자를 모시고 홍주에 있었다. 상이 이유중하고 내리지 않았다. 차자의 뜻은 대리약 북도의 정병을 징발하여 팔도의 군병과 함께 외노를 도벌할 것을 청하는 것이었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16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사은부가 아뢰기를 옛날에 노마에게도 반드시 예를 하고 노마의 나이를 따지는 자에게 책벌이 있었던 것은 공경이 지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숙천무사 김양선은 내구마를 3년 동이나 숨겨오다가 부득이 올려 보냈는데 뼈만 남은 데다가 등창까지 났고 갈기와 꼬리를 뽑아버렸으니 무지 불경한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요즘 국가에 일이 많은 관계로 제도의 복명관들이 끊임없이 왕래하고 또 각 아물에서 차견된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호령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서로 견제하여 교련, 분분함으로 손해만 있고 이익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종인을 많이 거느리고 다니면서 마구 주전을 독책하는데 조금이라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사정없이 매를 치므로 열업의 탕갈과 생민의 원고가 여기에서 말미암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회사가 혹 공무 때문에 차견하기도 하고 혹 청탁에 따라 차견하기도 하였지만 차견한 뒤에는 다시 기억하지도 않고 그 성적의 여하도 따지지 않는 탓으로 제 마음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중간에 폐단을 일으키는 자가 잇따랐습니다. 그러니 어전관, 무곡관, 최은관과 안집, 진율, 염철청 등에 나누어 파견한 난관 및 기타 시급하지 않은 차관들은 일체 파거하시고 각도 감사에게 수령들을 검소, 독책하여 그 일을 관장하게 하소서. 또 각도 의사도 너무 많으니 그 중에서 별로 긴급히 구관할 것이 없는 사람은 비변사로 하여금 잘 상냥해서 감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16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사시와 오시의 햇물이 같이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16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어제 고우시랑의 자문을 보니 매우 미안하였다. 손피하는 것으로 이자하여 변백하고 사과해야 마땅할 듯하다. 우리나라는 사리에 의거하여 스스로 직도로 나아가야 할 것이요 조금도 꾸미는 말이 없게 해야 한다. 그 성패는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니 이에 대하여 의논하여 아뢰라.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16일 개사 다섯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었다. 각도의 고을 가운데 극심하게 당패되지 않고 향교가 완전한 곳에서는 국학의 예의에 의하여 석전제를 설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17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변응성의 승군을 거느리고 용진에서 연습한다고 하니 낭청을 보내어 당상이 직접 가서 재능을 시험하고 논상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권장하고 또 한편으로는 것만을 살펴보도록 할 것을 훈련도감에 이르라.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17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지평 황씨가 아뢰기를 전곡의 출납은 본래 주관하는 곳이 있는 것이니 성공하도록 임무를 맡겨 일이 통섭된 다음에야 비로소 공적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양향, 염철의 두 청을 나누어 설치했는데 이는 번거롭기만 할 뿐 이 일에는 무익하니 모두 혁파하고 탁지로 돌려서 이를 위임시켜 효과를 거두도록 독재하소서. 전란 후에 열읍이 분탕된 데다가 전조가 더욱 수령들을 가리지 않고 군공이 있는 무식한 무리들을 구차하게 착연하는 경우가 있으니 착연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으로 회개하고 놀랍습니다. 청도군수 차은로는 그를 모르는 사람으로 백성의 고효를 짜내는 것만을 일삼고 있으므로 의지할 곳 없는 쇠잔한 백성들이 타는 불 속에 있는 것과 같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17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승문원이 아뢰기를 지난달 경주의 싸움은 실로 왜적이 많은 무리를 이끌고 노략질을 해왔으므로 아군이 부득이 시살한 것이니 나무하는 외노를 죽인 것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녀를 출가시키기로 하고 많은 뇌물을 바치면서 화친을 청했다는 등의 말이 전후에 항복해 온 외적의 공초에서 나왔으므로 우리나라는 단지 소문에 근거하여 이자한 것뿐인데 지금 뜻밖에도 질책하는 말이 있으니 과연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손한 말로 이자하여 변명하고 사과할 뿐 일호의 꾸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분부가 계셨으니 이 밖에는 다시 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일체 정교의 뜻대로 회자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겠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17일 갑오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송경략, 이제독 이하가 모두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으며 양원 등 제인들도 군무를 받기에 이르렀다는 말이 저번 호 참장에게서 이미 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동도사가 고 총독의 헌패를 받고 이자한 것을 보니 거기에는 문무 대신들이 비바람을 맞으며 전장에서 해를 넘겼다는데도 그 공로엔 보답이 없어 비방만 당하고 있다고 하였고 또 기회를 텀타 거짓을 꾸며서 심유경을 중상하였고 또 화가 송경락과 이 제독에게 미치게 하였다 하였으며 마지막 문구에는 마음의 음흠함이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마침 고 총독의 분부에 따라 사신을 보내어 주본을 올리려던 참이었으니 경락과 제독이 함께 성명하신 천자의 명을 받고 외국에 나와 힘써 수고해준 덕분에 삼도를 수복하여 이미 멸망되었던 종묘 사직을 다시 이렇게 세웠으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야흐로 죽었으라도 결코 보훈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공로에 대한 상은 내리지 않고 견책과 형벌을 가하신다니 우리나라의 군신들은 못내 두려워한다는 내용으로 말을 잘 만들어서 주장을 갖추어 부송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안 된다. 제독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지만 송경락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한다면 우리나라는 끝내 간사한 자를 편들어 하늘을 속이는 결과가 됨을 면치 못할 것은 물론 의리를 모두 상실하게 될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17일 갑오 다섯 번째 기사 훈련 도감이 아뢰기를 낭청 한교가 천총이 군사를 가르치는 중국 사람인데 그 상명은 모른다. 있을 때에 기효 신설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익혔다는 말을 듣고 저번에 그로 하여금 기효 신설을 번역해내는 일을 전담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병환으로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그가 맡았던 병서를 번역하는 일에 있어서는 한교만큼 모두 알아서 잘 편찬하는 사람이 없으니 기복시키고 급료를 주어서 그 일을 마치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자식이 부모의 상중에 있을 때 임금의 명령이 3년 동안 그 집에 이르지 않는 것은 선하 사람들에게 효를 가르치려는 것이다. 자신이 안위의 기관을 맡고 있어 국가의 경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본디 예법을 멸절하고 윤기를 무너뜨려 천하 만세의 주의를 얻게 해서는 안 되는데 기타에 있어서야 말할 것이 뭐 있겠는가. 한 교란 자는 미천한 말직의 일개 관리로 교련서를 번역하는 일은 본디 미세한 일이요. 부모가 한때에 함께 뭘 했으니 그 심정의 망극함이 어떠하겠는가. 그런데도 차마 이런 거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한교는 깊이 착할 것도 없지만 저 도감 당상이야말로 유독 부모가 없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천륜과 인기가 날로 윤상되어 모두 금수와 이적같이 되어도 구제할 길이 없어 문란하게 되는 원인이라 하겠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17일 갑오 6번째 기사 성운을 의중부 자참찬에 최관을 헌관에 박동량을 형조 참의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19일 병신 첫번째 기사 상인 정종명의 상소로 인하여 정운의 전교하기를. 최산봉에 대한 말은 그때 역적의 공초에 있었고 정집은 내가 친히 공문했는데 정집의 초사에서는 정집은 역적 정여립의 조카이다. 이 말이 없었다. 그러나 성지만 알고 있으라. 그리고 최영경에게는 이미 추증하라고 했는데 어찌 가부에 대한 논의가 없는가? 환도한 직후에 최영경의 처자가 굶주려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회사에 명하여 양식을 주어 구제하라고 했는데 양식을 주어 구제해 주었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회개하기를 비변사 낭청을 불러 대신에게 문의하여 보니 대신이 당초 전교에는 추정할 것으로 명이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대신에게 말했으나 별로 의개할 내용이 없으므로 회개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정원에서는 당초 살펴서 조처했어야 마땅했을 듯하다 하였다. 이 덕렬이 회개하기를 당초 최영경을 추정하는 일은 좌보 승지 구성이 맡았는데 나가 있습니다. 영경을 추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승전을 받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19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묘시에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고 사시에서 신시까지는 한무리 같이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20일 정료 첫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양향에 대한 일은 본래 호부가 있습니다만 따로 한 관청을 개설하는 것은 전담하여 관장하게 해서 그 조처를 자세히 하고도 명백하게 하여 난잡하거나 유실되는 배단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비변사의 회계를 보건대 우리나라의 각종 장미와 중국에서 준 미두를 지금까지 실어다가 사용한 숫자를 아직 고열하지 못하고 있는데 탁지로 옮긴다면 문서가 흩어져서 증빙할 길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임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고열하지 않았으니 언제 고열할 수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현재 문서의 산실이 이미 극도에 달했는데 언제 수습할 수 있을런지도 모를 상황이니 태만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잘못을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지당상과 낭청을 모두 추구하소서. 그리고 당초에 중국 군량을 실어오는 데에만 급급하여 일로의 각 고을에 모두 독은관을 두었는데 대부분이 적임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망연히 잊은 채 조사 관리하지 않은 탓으로 태반을 횡령당하여 지금까지 그 숫자를 알지 못하게 하였으니 매우 회개하고 놀랍습니다. 전후의 독운관을 아울러 파직시키고 그 죄를 징계하소서. 근래 기강이 해이해져 연소한 신진들이 직사를 태만히 유기하고 행동거지를 멋대로 하면서 조금도 기탄이 없으니 매우 회개하고 놀랍습니다.
승무원관원이 어떤 때는 공차로 인하여 제때 올라오지도 못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고로 인하여 오래도록 환사하지 않기도 하여 항상 출사하는 자는 일원이 있을 뿐인데도 전혀 검칙하지 않고 있으니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해당 제조 및 행수 장무관을 모두 추구하소서. 그리고 것만을 자세히 핵실하여 전초를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20일 정료 두 번째 기사 해평 부원군 윤근수와 병조판서 이덕형이 섭정국과 함께 궁궐터를 살펴보고 와서 비밀리 아뢰기를 전이감 자리의 지리가 가장 상격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구하게 대접하고 물품을 주라. 그리고 더 머물기를 정하여 상세히 살펴보게 하라. 중국 사람들은 황탄한 잡술이 많다고 하니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전국의 술법도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다. 혹 스스로 과장하여 망언만 하는 자는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자세히 물어보고 나서 포기하는 것도 해롭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도성이 너무 넓어서 정병 10만이 아니면 지킬 수가 없는데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 많은 수의 정병을 반득할 수가 있겠는가? 동문이 적의 공격을 받아도 서문에서는 알 수가 없고 남성에서 내린 호령을 북성에서는 미처 알지 못하는 형편이다. 성이 크고 허술한 것은 옛사람이 경계한 바이니 남성을 들여 쌓았어. 도성을 잡게 하고 남산 위에 따로 산성을 쌓아 난을 당하면 중병을 주둔시켜 지키게 하면서 경성과 표리가 되어서도 호응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계책이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평일에 어리석고 망연된 생각으로 우연히 말한 것이지 이와 같이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지리의 형세가 어떠한지도 모르고 있으니 섭정국이 지리를 살펴볼 때 이러한 뜻으로 은밀히 탐문하여 시험해 보는 것도 해롭지는 않을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20일 정료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신들이 요즘 중국 조정의 대속 관원의 실정을 살펴보건대 위로는 석상서로부터 아래로 발정 시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우리나라가 중국의 조정의 대은을 받아 삼도를 수복하고 종사를 다시 일으켜 오늘날에 있게 되었으니 하늘같이 큰 황제의 은혜는 분굴 쇄신한다 해도 갚기가 어려울 것인데도 이를 덕으로 여기지 않고 봄돈 안의 일을 해준 것처럼 여기고 있으며 제독이야 여러 장관들이 한 해가 지나도록 노숙하면서 친히 칼날을 무릅쓰고 싸워서 수복의 공훈을 세웠는데도 그 큰 덕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부족하게 여기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중국 사람들이 모두 불평을 품고 있으니 장래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중국 사람들이 모두 우리나라가 중국 조정에 대하여 은혜를 생각하고 덕에 감복하는 마음이 뼈에 사무치고 살에 배어 있으면서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외적의 종용에 대해서는 사실에 의하여 그대로 보고했을 뿐이요 고의로 송경락과 이 제독이 견제받게 할 토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중국 조정의 인정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해명해야 합니까? 석상스는 충후한 사람입니다. 지금 김수와 문답한 내용을 보건대 조금도 노여움을 품은 뜻이 없고 순수하게 우리나라의 일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이 있는 자를 공이 없다고 한다니 그대 나라는 매우 양심이 없는 나라이다. 송경락과 이 제독은 그대 나라를 위하여 많은 공로를 세웠는데도 공으로 여기지 않고 있으며 평양 이후의 공은 모두 16경에게 있는데 도리어 그러다고 하고 있으니 그 뒤에 장상들 중에 누가 그대 나라를 위하여 도모해 주겠는가 하고 또 송야와 이 제독은 그대 나라를 위하여 10분 신고하여 많은 공로가 있는데 그대 나라에서는 그들의 공로를 모르고 그들의 직분으로 생각하면서 도리어 부족하게 여기고 있으니 너무도 양심이 없다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석 상사 한 사람뿐인데 그 사람의 의사도 이와 같아서 우리나라의 일은 다시 의지할 데가 없게 되었으니 어찌 매우 걱정할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국가를 회복할 계책을 오로지 중국 조정에 맡기고 있는데 석 상서와 고 총독의 말이 이와 같다면 송신랑과 이 제독의 뜻은 미루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독이 우리나라에 있을 적에 중국 조정에서는 제독이 조선 사람 많이 죽여 공을 노렸다는 비방이 있었으므로 그때 제독을 위해 주본을 올려 그 말이 허위임을 변명해 주었고 오유충의 죄에 걸려 파직되었을 때도 이자하여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중국 장수가 우리나라에 있을 적에 이미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신변해 주지 않는 것은 자문 미안한 듯합니다. 그리고 주본의 조사 내용은 중국 조정의 장관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제조의 공이 있어 조선이 신랄 같은 공맥을 연장하여 오늘날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제독 이하 장관들의 공로인데 지금 공에 대한 상은 받지 못하고 도리어 죄의 견책만 받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인심은 두렵고 놀라워서 매우 미안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외적의 거류와 중국 조정을 기폐한 일 등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 않으면 모르겠거니와 이왕 하면서 제독에 대해서만 거론하고 경락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다면 원망만 더욱 깊어져 도리어 하지 않는 것만 못하게 될 것입니다. 대저 중국 조정은 우리나라에 대해 무한한 은덕이 있는데 끝내 이처럼 아름답지 못한 일이 생겨 동정에 참가한 모든 장사들을 상심하게 한 것은 더없이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사실에 이거하여 보고했을 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하지만 무엇으로 그것을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의혹을 풀어주고 위로해 주어서 차츰 화평해지게 하려 한다면 그 요추는 이번의 한 번의 거조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바로 국가의 중대한 기관이 달려 있는 것이므로 우매함을 무릅쓰고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영상의 뜻도 그러한가 알아보고 회개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21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총독의 차부에 대한 일은 국가의 안위가 달려있는 것이므로 회담 문서를 즉시 완료해서 사정을 알려야 하는데도 여러 날 지체하면서 아직까지 기초도 하지 않았으니 말할 것이 없이 중대한 일을 이렇게 태만히 할 수가 있습니까? 매우 무리한 일입니다. 바라건대 승문원의 차지 당상과 낭청을 아울러 추구하도록 명하소서. 그리고 선정관 이순일은 집에 있을 적에 엄란한 행실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치지도 않은 지가 오래인데 외람되게도 지금 시위의 대열에 끼어 있어 사람들이 통환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파직시키고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추구하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이순일의 일은 어찌 사실이라고 기필할 수 있겠는가? 남의 사정을 덜 주어내는 일은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재차 아뢰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21일 무술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영상의 뜻도 그러한지를 회개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동정에 나온 장사들이 죄를 입는 것은 미안하다는 것에 대하여 요즘 여러 의논이 똑같은 실정입니다. 이에 앞서 신, 명언과 신, 덕형 등이 유성룡을 만났는데 그때도 미안하다는 뜻의 엄연히 말했었습니다. 어제 모여 계사를 의논할 때 시중에서 기초한 것을 보여주고 입게 하는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나라의 큰일은 수상과 의 상의에서 해야 한다 하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21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영의정류 성룡의 아뢰기를 신이 병을 앓은 뒤로 조열이 있어 오전에는 조금 깨어났다가 오후가 되면 다시 혼미해집니다.
어제 오후 비변사 낭청이 비밀스레 계초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었습니다. 대강 그 줄거리를 보건대 대체로 동정에 나왔던 장관들을 사람들이 무언하는 것에 대해 해명하며 위로하고 풀어주려는 것으로 그 내용은 신이 그일이 생각했던 것과 별로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교를 받들고 나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건대 송경락의 일은 제독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래하여 한 사람에게는 말해주고 한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은 곤란한 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게 되었는데 그 뜻도 옳습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그들의 성명을 두루 거론할 필요는 없이 다만 동정에 출전했던 제신이 황상의 명을 받들어 우리나라를 구제해 주었다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도 안 될 것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이 일에 대해서는 따로 하나의 주문을 올려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면 적정을 보고하는 주본에 다 함께 기록하여 보내야 할 것인지 이런 등등의 곡절을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일 김수의 장계에 제시되었던 여러 조목들의 일들을 신이 병중에 혼미하여 자세히 볼 수가 없었으므로 생각한 바로 모두 정밀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비변사로 하여금 숙이하여 조처하게 해서 미진한 일이 없게 하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 의논에 따라 조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22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지평 박승종이 와서 아뢰기를 정원은 후설과 같은 자리로 왕명을 출납하고 덕일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 직책입니다. 지난해 대가가 영유에서 강수로 진주하실 적에 친히 오금을 내리시어 본현의 조세와 공무를 경감해 준다는 내용으로 부로들에게 효유하셨으므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해사에게 승전을 받들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상의 연택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한 채 징수와 독책이 전과 같았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도리어 실신의 원망을 조정으로 돌리면서 소장을 올려 진소하기에 이르렀으니 혼암하고 태만하여 직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큽니다. 그때의 색승지는 파직시키고 동참했던 승지도 아울러 추거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아울러 추거하라고만 명하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22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조화찬성 성훈이 아뢰기를 신이 비변사에 들어와 지난해 10월 8일에 본사 당상에게 각기 헌책하라고 명하신 성교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신은 늙고 병들어 정신이 혼미하여 사려가 어긋나고 망령되어 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작은 정성을 그만둘 수 없어 삼가 시무의 편의에 따라 14조목을 써서 올립니다. 삼가 성명께서 구보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매우 가상하다 마땅히 비변사에 내려 의처하게 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22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전라감사 이정암이 치게 하였다. 신이 경락이 우리나라 신료들에게 선유한 차문을 보건대 걱정스럽고 답답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중국군을 다시 청할 수도 없고 양식을 다시 발할 수도 없는 것은 물론 유종의 대군도 오래지 않아 철군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군은 정돈하고 있으면서 조금도 바다를 건너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방비책은 한 가지도 믿을 만한 것이 없으니 이 뒤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의 기미를 일찍 살펴서 스스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한 가지 일만이 있을 뿐이니 급급히 계획해서 시기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성명께서는 일창군의 책을 읽으셨으므로 역대의 치란에 대해 한가실적에는 모두 헤아려 보지 않은 것이 없으십니다.
옛날의 임금이 종사와 생민의 대결에 위해서는 심지어 육단과 견양도 욕스럽게 여기지 않았는데 더구나 이러한 처지에 이르지 않은 경우이겠습니까? 지금 경락이 독부에 공문을 보내 유주시키고 임기응변의 말로 사신을 보내 화친을 약속함으로써 군사를 물러가게 한다면 힘쓰기가 쉬울 것이지만 이때를 넘기면 후회에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오랑캐들의 정실과 허위에 대한 내막은 헤아릴 수가 없으나 그들이 삼경을 석권하고 마음대로 팔도를 도륙하다가 하루아침에 영해로 물러가 주둔하고는 왕대와 사로잡혀 있던 신하들을 보낸 것은 그들의 병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또 중국의 위험이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조정의 교린에 대한 의리를 생각하여 무도함이 극도에 이르자 선한 마음이 다시 싹 트서 강하고 자진해서 물러가려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말과 같이 반드시 땅을 떼어주고 인지를 교환한 다음에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조정의 토지를 한치도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죽어도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포의 길을 열어주고 삼포에 허접하고 세공선에 대한 전과 같이 식료를 지급하는 것을 조종조의 고사처럼 하는데 그친다면 마땅히 당송 때의 예의와 같이 치욕을 참고 견디면서 위로는 중국의 뜻을 따르고 아래로는 대소의 민정에 따라 아픔을 참으면서 보존할 것을 도모해야 합니다. 세견선에 지급하는 양료와 화매를 허여하는 물화에 대해 1년간 드는 비용의 숫자를 통계해보면 수개월간에 소용되는 비용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왕이 곤이를 섬기고 구천이 온 나라를 섬기던 것처럼 한다면 오늘날 그들에게 주는 것이 후일 모두 우리나라의 소유가 되는지 또한 어찌 알겠습니까? 병법에 장차 취하려는 마음이 있거든 반드시 우선 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지금 믿고서 저걸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은 다만 호남 한쪽이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년간 전쟁을 치르느라 공사의 저축이 탕진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송하는 일이 그칠 사이가 없어 백성들이 살아갈 방도가 없기 때문에 10집에 9집은 비어있고 굶어 죽은 시체가 들판에 가득합니다. 따라서 갈갈이한 밀과 보리는 개떡거리로 다 없어졌고 비가 흡족하게 내렸어도 파종을 제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적이 물러가지 않아서 중국군의 지휘공이 전과 같게 된다면 장정들은 모두 도적이 될 것이고 노약자들은 의지할 곳이 없게 될 것이니 적과 싸우기도 전에 성패의 형세는 이미 판결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 뒤에는 비록 슬기로운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뒷감당을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22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정원이 도승지 장은익 조하승지 이유증 우승지 홍이삼이 아래기라. 우리나라가 극도로 비패되었으나 인재를 수습하고 병마를 선발 단련하여 스스로 힘을 쌓고 예기를 기르면 저걸 토벌해서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것인데 어찌 대의를 돌아보지 않고 원수인 외적에게 화천을 청하여 보존하기를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가 전라감사 이 정함의 장계를 보건대 제포의 길을 열고 삼포에 허접케 하며 세견선에 금료를 지급하여 흉족에게 화천을 요구하라고 하였고 또 외적이 물러가 영해에 주둔하고 왕조를 돌려보낸 것은 중국의 위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특별히 조종께서 교린해 오신 의리를 생각해서 선한 마음이 다시 싹 떴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니 신들은 경악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이 외적은 바로 원릉에 대해서는 만세의 원수입니다. 따라서 대소신민들이 잠시라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한 어떻게 차마 같은 하늘 아래에 함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삼포에 허접하려 하니 신들은 더욱 절통하고 분하여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런 말이 어찌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겠는가? 필시 정함이 실성했을 것이다 하였다.
딱 맞는 말인데.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23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23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전라감사 이 정함의 장계를 보건대 절통하고도 경악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왜 너는 우리나라에서 만세를 두고 기필코 보복해야 할 원수이므로 오나라 신민은 의리상 그들과 같은 하늘 아래에 살 수 없습니다. 혈기 있는 사람이면 누구인들 이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함은 한 지방의 중임을 맡고 있는 몸으로 그 책임이 어떠한 것인데 국사를 어찌 할 수 없는 처지에 던져놓고서는 제포의 길을 열어주고 삼포의 허접을 받아주고 세견선에 양료를 지급하면서까지 흉족에게 화친을 구하고자 한단 말입니까? 심지어는 행패가 더욱 이미 극도에 올라 선한 마음이 다시 싹 든 것이다 라고까지 하는 등 많은 사설을 늘어놓으면서도 역대의 일을 끌어대어 반드시 그 계책이 시행되도록 하려고 하니 이것이 과연 어떠한 마음에서 한 짓이라 하겠습니까? 정함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긴다면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다고 여긴다면 매국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요즘 윤기가 무너져서 투미한 풍속이 날로 극심함에 따라 인도와 세도가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네. 뜻하지 않게도 사론이 또한 본신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일을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대의를 밝히고 무너진 기강을 진작시킬 수 있겠습니까? 파직시키소서. 그리고 종씨를 외방에서 살 수 없게 한 것은 국가의 영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익성도정 이 항령은 왕실의 지친으로서 초모의 귀장을 칭탁하고 향곡에서 그럭저럭 논일면서 한 해가 다가도록 돌아오지 않으면서 지공을 독책하고 있으므로 고울이 폐해를 받고 있으며 비리의 성사를 좋아하여 백성들의 원망이 떼지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배망스런 사단이 많아 온 고려 백성들이 그를 살쾡이나 독약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듣는 자들은 통분해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파직을 명하여 그의 교만하고 버릇없는 주의를 징계하게 하소서. 종부시는 종씨를 규검하는 일이 그 직분입니다. 난리가 있은 뒤로는 관리가 전혀 통섭하지 않아서 까맣게 있는 지경에 이른 탓으로 작질이 높은 종실로 하여금 외방에 폐해를 끼치게 하고 있으니 이는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본사의 관원을 아울러 추구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정함은 본시 나라를 걱정하는 계류에서 나온 것인데 아마 그 생각을 잘못한 것 같으니 파직까지는 해서는 안 되고 단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만을 알게 할 뿐이다. 익성도정과 종부시 관원은 아울러 추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23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영유의 곡물과 조세를 경감하는 일에 대하여 승전을 받들지 않은 색승지를 파직시킬 것을 전에 아랜 적이 있습니다. 국가의 대개는 마땅히 대의를 소재로 보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 원수인 외적과는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살 수 없는 처지이니 그들과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대의가 너무도 분명하여 다시 말할 것이 없습니다. 전라감사 이 정함이 감히 권변의 말로 사신을 보내어 강화를 약속하고 군사를 퇴각하게 하도록 청하면서 심지어 육단하고 겨냥한 일과 태왕 구전의 일을 인용하면서 늘어놓은 허다한 사설들은 그이가 다 사리에 맞지 않는 것들이니 대의로 헤아려 볼 때 이치에 어긋나고 윤곽을 무너뜨린 것이 매우 심합니다. 파직시키소서. 난리에 탕폐되어 물력이 단갈된 때를 당하여 내정과 동궁이 해주와 홍주에 각각 나뉘어 계시므로 이에 수반되는 공돈과 복역 등의 일 때문에 연rop이 지탱하여 보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소 종관까지도 모두 배종을 거느리고 있고 관에서 찬물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폐단 또한 많습니다.
해주는 정해진 배종이 매우 많아 본주의 하인으로서는 부족하여 가급에 윤번제로 입역하도록 정하였으므로 가급 사람들이 양식을 싸가지고 와서 입역하느라 고통스럽기 때문에 혹 대가를 바치고 돌아가는 자도 있어 원망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하니 매우 무리한 일입니다. 바라건대 두 곳 대신에게 하사하시어 경관의 예에 따라 산유를 제외하고는 일체감하여 일본의 폐단이나마 줄이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정원이 우연히 승전을 받들지 않은 것이므로 이미 추고하였다. 이 정함의 말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데 그 생각이 잘못된 것에 불과하니 바지까지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것이 옳지 않은 것임을 알게 하면 된다. 하사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23일 경자 세 번째 기사. 해평 부원군 윤근수가 섭정국이 지리를 살펴본 것과 화약을 제조하는 법을 가지고 서계하니 답하였다. 이것을 보니 섭정국은 천박한 보통 사람이 아닌 듯하다. 이제 다행히 서로 만났으니 국도의 형세를 자세히 물어서 미진한 듯이 없게 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가 다녀본 우리나라 산천의 형세에 대해 의견이 있는지도 아울러 물어보라. 또 평양의 형세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어보고 안주의 인물들은 요절하는 자가 많은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물어보도록 하라. 그리고 그는 어느 지방 사람이며 어느 때 무슨 일로 나왔고 그가 죽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라 하든가 지금 곧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도 물어보라. 또 문답할 때는 병조판서와 서로 의논하여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 중국에서 준용하는 지리서는 어떤 것이고 호순신의 책도 사용하는가를 물어보라. 수파도 가리키는가 아니면 취하지 않는가도 물어보라. 만약 수파를 사용한다고 하거든 장생을 끓이는가의 여부를 물어보라. 그리고 경중에 만약 조금이라도 지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를 찾아가서 서로 증론하여 그들이 듣지 못했던 것을 더 듣게 하고 이어 그 말을 써서 아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한데 이 한 가지 일의 당부에 대해서는 짐작하여 하라. 그리고 화약 제조법에 대해서는 해득할 수가 없으니 이것도 자세히 물어서 전습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23일 경자 네 번째 기사. 헌문과 부수찬 정엽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이 삼가 전라감사 이 정함의 장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우리나라의 신자로서 차마 입 밖에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신은 종사가 폐허가 되고 화가 원릉에까지 미치는 것을 생각할 때면 간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이는 바로 온 나라의 신민들이 의분을 참아가며 만세를 두고 꼭 갚아야 할 원수인 것입니다. 이 정함도 신자인데 어찌 차마 이런 말을 입 밖에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정함은 또한 아주 아둔하고 전혀 식견이 없는 자가 아닌데 어떻게 감히 붓으로 이런 말을 써서 군부에게 올리고 고한단 말입니까? 신은 놀라움과 분통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강화에 대한 의논이 중국에서 나왔던 그 사이에 어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도리어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인데 더구나 우리나라 신자 입에서 나온 경우이겠습니까? 더구나 나라의 중임을 위임받고 바야흐로 도적을 도모하고 있는 신하에게서 나온 경우이겠습니까? 국사가 극도로 상폐되었다 하더라도 성상께서 바야흐로 의지를 가다듬고 계시니 하늘의 뜻을 돌릴 수 있고 인심이 모두 분발되고 있으니 병력을 떨칠 수 있습니다. 진실로 급급하게 새로운 정치를 크게 펴고 인재를 얻어 일을 맡겨서 민중의 마음을 수습하고 장조를 책리어 한다면 어찌 자강의 형세가 없겠습니까? 전환할 수 있는 방책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정함은 한갓 목전의 걱정스러운 것만을 보고
감히 어리없는 말을 발설하면서 많은 사슬을 늘어놔 심지어는 저 외적이 왕자를 돌려주고 사로잡아 두었던 제신들을 돌려보낸 것은 중국을 두려워해서가 아니요 우리 조정조의 교린 하시던 뜻을 생각하여 선한 마음이 다시 싹 떴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삼도를 속으로 삼고 극도로 흉독을 자행하다가 하루아침에 남쪽으로 퇴각한 것은 사실상 중국의 위험을 두려워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바닷가에 주둔한 채 제 나라로 돌아갈 뜻은 없이 흉측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화의를 제시하고 있는데 어찌 선한 마음이 싹 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삼포에 허접하게 하고 세공선을 조종조 때처럼 하는 것이라면 해도 된다 하였으니 껍질을 핥아먹은 다음 쌀 알맹이까지 먹으려는 것이 오랑캐들의 상정인데 가령 우리 삼포에 허접을 허락하여 구차하게 그들의 청을 따르게 되면 모르긴 해도 저 외적은 한량없는 욕심이 이에서 그치고 말겠습니까? 이것을 차지한 다음 다시 다른 것을 요청한다면 그때도 허락해 주겠습니까? 더구나 탑전에서 외적이 코를 골며 자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시일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조정이 물려주신 한자 한치 땅인들 저 불공대천의 원수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패백을 주다 보면 땅을 떼어주게 되고 땅을 떼어주다 보면 시나라 일컫게 되고 시나라 일컫다 보면 나라를 망치고 말 것이니 이것은 송나라에서 이미 정음한 것인데 정암은 전하께 먼저 이러한 전철을 답습하게 하고 있으니 신은 마냥 절통합니다. 그리고 태왕 고은 이를 섬기고 구천이 오나라를 섬긴 것처럼 수모를 참고 견디라는 등의 말까지 하면서 곡진하게 전의 이를 인용함으로써 자기의 견해를 수식하였으니 정암의 말은 더불어 개교할 것이 못되는 것으로 신은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강화의 이해에 대해서는 전사에 명백하게 수록되어 있으므로 전하께서 이미 통촉하신 바인데 신은 다시 번거롭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지통하신 마음을 품고 엄하게 대의를 지키지 않으신다면 정암의 말이 한번 나옴에 따라 퇴폐되고 나태하여 편안한 것만을 좋아하며 의리를 망각하고 이익만을 계교하는 자들이 혹 이에 부하내동할 경우 그 만류의 패단은 송나라 조정의 신하들이 임금을 의혹시키고 나라를 그르친 것처럼 될 것이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공론을 절대 따르시어 대의를 바로잡고 황의를 막으며 인심을 안정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는 극도로 국가를 걱정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잘못된 의견을 반론한 것이지 다른 뜻은 있지 않은 것 같다. 그 말은 놀랍지만 이처럼 방할 때를 당해서 방백을 경솔히 파직시켜서는 안 된다 하였다. 이거는 선조가 잘하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23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전 사축 최영경을 추증하여 사헌부대 사헌에 기축년에 억울하게 죽은 원통함을 풀어준 것이다. 이 얘기를 사관은 대사관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24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상도 방의사 김응서의 노모가 죽었으므로 그의 가인이 흉부를 가지고 응서에게 갔다고 합니다. 분상하지 못하고 그대로 전장에 있는 것은 자식으로서 민망하고 박절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적과 대치하고 있어 조석으로 긴박한 데를 당하여 상사의 소식을 듣고 전진을 버리고 간다면 방어가 허술하게 될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인하여 항복해 온 외인들이 응서의 진중에 더욱 많이 있어 뜻밖의 우려도 이루 말할 수 없으니 탈정 기복시켜 방의사의 징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도록 급속히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른대로 하되
그의 모친 장사에 쓸 물품을 치부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24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청량사 허옥이 치게 하였다. 신이 누차 민망하고 안타까운 뜻으로 도사에게 간청하여 총독에게 정소해 줄 것을 요청하니 도사가 들어주려고는 하지 않고 주본을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금주에서 주기로 한 군량의 일에 대해서도 자주 도사에게 물어보았는데 도사가 대조 이미 성지를 받던 것으로 부실할 리가 없으니 그대들은 미리 갈 필요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를 본공하는 일에 대해서도 과도의 의논이 분분하기 때문에 총독이 누차 주본을 올려 거취를 가지고 다투자 성지가 내려 과도관에게 회의하게 했다고 하는데 도사와 제2장관들이 비밀에 붙여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과도의 의논이 더욱 준엄하였기 때문에 총독이 이로 인하여 노기가 발작된 탓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일마다 화를 내고 있어 낭패스름이 도리어 송경락보다 심한 편이어서 매우 민망하고 우려스럽습니다. 신의 일행이 지금까지 머물러 있지만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중국 조정의 과도의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남 장도사 감찰어사 감사계 등은 삼가 의논들입니다. 동정에 있어 본공을 기필코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참으로 연의 방비가 허술해지고 외노들의 계책에 빠지게 되며 중국의 채무를 욕되게 하고 조선의 인심을 잃게 될까 우려해서였습니다. 사직의 안위에 대한 계책이 실로 여기에 달려 있으므로 조부신의 제신들이 수십 차례나 장문을 올려 이 해를 개진했는데 아주 자세하고도 간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경락 송은창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왜구에게 아참하였으니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독신 고 양겸이 또 그의 옛 지혜를 답습하여 다시 봉해주기를 청하면서 여러 사람의 은연을 힘껏 배척하고 당사자를 의지하여 기필코 따르도록 하고 있으니 이 또한 이상한 일입니다. 삼가 명지를 읽고 보니 강제로 모두 제 속으로 돌아가게 한 뒤에 상표하여 봉해줄 것을 청하도록 허락하고 이어 칙지에 따라 입공하는 것을 허락하라. 봉해주는 일 이외에 별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거절한다면 큰 위험과 큰 신의가 어찌 둘 다 완전해지지 않겠는가. 왜가 원래의 약속을 다 준수하면 그대로 행할 것이나 따르지 않는다면 파해야 한다. 또 해안 방비의 설비에 있어서는 외노의 순력을 논할 것 없이 착실하게 갖추어 거행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혁혁한 천어가 해와 별처럼 밝은데 지금 외노는 과연 모두 다 돌아가게 하였습니까? 해안의 방비는 과연 곳곳마다 설비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함부로 본공을 청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독신이 전에 올린 상소에 이미 본공에 대해 아울러 언급했었는데 뒤에 올린 상소에는 곧 궤변으로 16경이 요양에 돌아왔어야 비로소 공물 바치는 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니 누구를 속이려는 것입니까? 또 그 표문이 중국 문신의 손에서 나온 것이면 사람마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외추가 실제로 본공을 요구한다고 하고 있으니 또 누구를 속이려는 것입니까? 대저 조정이 의논하여 이미 봉해해 줄 것을 허락했으니 조정은 참으로 외노에게 신의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봉해해 주는 것을 허락하고 공물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명지가 이와 같이 분명한데 또 어찌 만족한 사대부들과 천하 만세의 신의를 잃을 수 있겠습니까? 빨리 명조를 내려 외노의 별항의 요구는 원래의 약속을 준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준절하게 책망하여 즉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아울러 봉작도 혁파하소서.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장수를 선발, 병사를 훈련시켜 방수척을 세우고 잠시 천병을 주둔시켜 조선의 군사를 통솔하고 왕성을 굳게 지키게 하소서. 한편으로는 압록강과
관전지방 일대에 대장 1원을 다시 두고 결사대 1만 명을 더 모집하여 월언을 후하게 주어 조선을 응원하게 하고 겸하여 외노를 방하게 하소서. 또 계주, 보주, 선주, 대주, 산서 등지에 모두 객병 3만 명을 예비해 두었다가 적세에 따라 불시에 조발하여 파견하게 하소서. 천진, 이남과 경애, 이북의 연해안은 곳곳마다 일체 경비와 방어를 엄하게 한다면 외노가 감히 중국을 엿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조선을 재차 침범한다면 실시는 저들에게 있는 것이고 징계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니 큰 위엄과 큰 신의가 어찌 둘 다 완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는 계책 중의 상책입니다. 병부 급사중 전 대익이 올린 교만하고 야비한 무부가 성질을 무시하고 망년대의 주도란 것은 신하로서의 예의가 없는 행동이니 삼가 성명께서는 엄한 유시를 내리셔 이를 제억해서 나라의 채무를 보존하시기를 바란다는 일로 주본을 올렸는데 주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이 제독 이 여송이 이국 땅에서 군대를 일으키고 거느리고 온갖 노구를 다 겪었는데도 여러 사람들이 구설이 진정되지 않아서 그 심적을 밝히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등의 일에 대하여 병부는 알라는 성질을 받들었습니다. 여송의 상소 내용을 보니 대체로 처음에는 영하를 평정한 공훈을 자랑했고 다음에는 외적을 막아내는 일에 있어 백배의 힘을 들였다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심적을 변명한 것이 5가지인데 처음에는 벽지의 대전에 대하여 팔뚝을 걷어붙이고 영웅처럼 돌격하였다는 것을 수백 마디의 말을 늘어놓아 기첩임을 자랑하였고 끝에서는 큰 거리에서 자명시키고 음직을 모두 삭탈시키라고 하여 자기 마음속에 쌓였던 분을 풀고자 하였습니다. 신은 그것을 보고 여성이 어찌하여 방자함이 이토록 극도에 이르렀는가고 탄식했습니다. 대저 황상께서 외노 때문에 송응창에게 모든 계책을 도맡아 조처하도록 명하였고 여성에게는 군사를 독려하여 토벌게 하시고는 중임을 부탁한 1년여 동안을 그들의 편의에 따라 행사하도록 특지를 내린 것은 외적의 전진을 싣고 수십 년간 해파가 고요히 안정되기를 기대하였어였습니다. 지금 일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을 벌리고 스스로 심적을 진술하였으므로 중외가 떠들썩하여 모두가 송응창 등은 눈앞만 엄폐하면서 자기들의 공로를 수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무궁한 화를 끼쳤으니 지연주에 또한 자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의 좁은 소견으로는 공이 의심스럽거든 무거운 쪽으로 정하고 죄가 의심스럽거든 가벼운 쪽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혹하게 하여 임 사자의 사기를 꺾어서 두겠습니까? 그러므로 공소와 지론에 있어 잠옷 바르고 공평하게 하면서도 오히려 매우 애틋하고 민망하게 여기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신 당일봉은 여론에 격동되어 그의 숨겨진 것을 드러내어 곧장 탄핵하고 들은 것만 있으면 반드시 고하여 성상의 재개를 기다리니 이 여성에게 무슨 원한이 있단 말입니까? 이에 이 부가 회동해서 심사 토의하여 공과 죄를 사실대로 와서 말하라고 한 승지를 받았습니다. 이미 이런 조지가 있었다면 여성은 머리를 숙이고 분부를 기다릴 뿐 감히 시끄럽게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의 성지에 대해 복귀하기도 전에 광망한 변명을 진술하기 위해 임금이 없고 옆에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방자히 진술한 것은 무슨 짓입니까? 대저 분발하여 일신을 돌아보지 않고 국가의 금난에 달려가는 것은 신하의 직분입니다. 옛날에 인신은 적을 무찌르어도 노력을 말하지 않았고 나라를 평정하고도 공로를 말하지 않은 자가 있었는데 여성은 어쩌면 그렇게도 지나치게 한단 말입니까? 대체로 상신은 공을 사양하고 처신은 의를 두려워하는 것은 본래 그러한 것입니다. 고사에 의하여 변방에서 정벌할 때 일체의 공급은 승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상의 유지에 따라 안신에게 신칙하여 사실을 조사한 다음 정론을 참작하고 부의에 붙여서 상벌을 가했던 것입니다.
내려온 유래가 오래되어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송이 변론한 것처럼 한 다음에야 된다면 이는 공을 세운 사람이 스스로 상공의 격을 조정하고 죄지은 사람이 다시 의죄의 기틀을 잡고 있는 격이니 장차 인신의 조사가 필요 없게 되고 정론과 부의가 화협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벽제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패하지 않은 사실이 과연 모두 여성이 자랑한 것과 같고 또 외노의 수급에 대해서도 한 말이 허망한 보고가 아니었고 자기의 입장을 진술한 것도 과연 몽롱한 말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성지에 의해 조사하게 되면 병부의 복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마구 떠버리는 말에는 반드시 거짓말이 많은 데이겠습니까? 대체로 무인들이 경솔하고 사난 것은 참으로 옛부터 내려오는 습성입니다. 황상께서 견제하여 감히 원망하거나 다른 생각을 품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신하들의 공의가 겨우 언급된 것뿐인데 마침내 발끈하여 분노를 품고는 신의 머리를 참해 달라고 하지 않으면 음직을 삭탁을 해 달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변명하는 것입니까? 목의 피를 뿌려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언명을 헌신짝 던지듯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전에 정강이가 허리보다 크고 손가락이 다리보다 굵다고 한 것과 같은 격이니 신 또한 은근히 두렵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황사께서는 엄하게 절책을 가하시어 미리 횡포의 싹을 억제하여 광망하고 방자한 버릇을 고치게 하고 신하의 절조를 도탑게 하도록 하시면서 위로는 조정의 명령을 따르고 아래로는 발호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니 국가에 적지 않은 이익이 될 것입니다. 외적의 표문은 다음과 같다. 만력 23년 12월 21일 일본 관백신 병수길은 황공하여 머리 조아리고 상언하여 청고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상승께서 두루 비추는 광명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비추지 않은 것이 없으며 하국의 깊은 심곡은 구하는 바가 있으면 울음으로 알리는 법이기에 어리석은 속마음을 열어 우러러 천청에 간구합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황제폐하께서 하늘의 일덕을 도우시자 날로 사방이 청정되었고 황국의 대도를 세우시자 간우의 춤을 양계에 베풀었고 성물을 밝히시자 멀리 있는 만국의 사람들이 귀의해 왔습니다. 천하는 넓고 넓어 원근의 창생들에게 두루 미치는 것이니 일본이 아득히 먼 나라지만 모두 천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 번 조선에 부탁하여 저희의 뜻을 전달해 달라고 하였으나 끝내 비밀에 붙이고 천주에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호소하려 해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한을 품고 있던 터라 부득이하여 원수를 맺게 된 것이지 까닭없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허위로 천자의 청문을 번독하였으나 우리 일본은 충정을 자부하는 나라인데 어찌 감히 왕사를 맞아 싸우겠습니까? 유격 16경의 간곡한 충고가 있음에 따라 평양을 양도하였고 풍신, 행장 등이 정성을 바쳐 덕하에 부응하기 위해 한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조선의 이익안으로 전쟁을 일으킬 줄이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들이 사상을 당해 끝내는 관을 거두어 갈 일이 없게 된다 하더라도 왕경에서 유경과 맺었던 구약을 다시 밝히기 위해 일본의 여러 장수들이 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바꾸지 않고 성곽과 추량을 돌려주어 더욱 성의를 다하는 정성을 보였고 왕자 대신을 돌려보내고 토지를 돌려주는 등 공손한 마음을 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수인 소서 비탄스를 자성하여 저의 속마음을 진달하는 것은 천조가 용장을 내리시어 일본의 총령이 내리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쓰입니다. 삼가바르건대 폐하께서는 1월이 주림하는 것 같은 광명을 내리시고 천지가 덮어주고 실어주는 도량을 키우시어 그 우려를 살펴 특별히 번왕에 책봉하시는 명호를 내려주신다면 신수길은 지우에 대한 큰 덕에 감격하여 정료보다도 무겁게 생각할 것인데 이 높고 깊은 큰 은혜에 보답하는 데 어찌 몸을 아끼겠습니까? 대대로 번리의 신하가 되어 영원히 해방의 공물을 바치면서
황기가 천년토록 크게 안착하시고 성스가 만세까지 길이 뻗어 나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신수길은 하늘을 우러르고 성상을 우러름에 감격스럽고 두려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이 표문을 어떤 사람은 중국 사람의 손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감 4개의 제본에도 표문이 중국 문신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알고 있다고 한 것이다.